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농종조혈모세포이식, 농종골수이식 이후에 어떤 검사들을 진행을 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관리하고 검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잘 마치고 퇴원하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진료실을 방문을 하셔서 여러가지 혈액검사들을 받습니다. 이 혈액검사에는 이런 여러가지 상태를 보기 위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수가 제대로 잘 회복되고 생착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는 검사가 있는데, 골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검사는 일반 혈액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피검사라고 얘기하는 이 검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반 혈액검사에는요, 이 검사 안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검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적혈구가 회복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돼서 정상 수준까지 올라가면 일단 골수 기능이 잘 회복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간혹 오락내리락 하면서 조금 변화를 보일 수도 있고, 퇴원 이후에도 일부 환자분들은 간간히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회복해서 대개 퇴원 이후에는 수혈을 받는다든지 백혈구를 올리는 그런 촉진제를 맞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환자 몸에서 원래 있던 골수세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기증자로부터 온 골수세포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착검사라는 걸 같이 합니다. 이 생착검사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골수 이식을 하시기 전에 환자분의 몸에서 있는 유전자를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STR이라는 방법도 쓰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VNTR이라는 방법도 쓰고요.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받는다든지 여자가 남자한테 받았을 때는 이제 성염색체를 가지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염색체 같은 염색체 검사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STR, VNTR 같은 생착 검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수치도 명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더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하시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개념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이 일부 부분만 검사를 하는데, 이 일부 부분만 검사를 하면은 이게 환자분 건지 주신분의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세포를 뽑아서, 즉 피를 뽑아서 이 유전자의 표지자를 검사를 하면은 내 세포, 환자분의 세포가 몇 퍼센트고 기증자의 세포가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그 퍼센트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만약에 골수 이식이 잘 됐고 완전히 환자분의 몸에 있는 세포가 기증자의 혈액세포로 전부 대처가 됐다면은 이 생착 검사 결과는 환자 거는 0%가 돼야 되고 기증자께 100%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 생착 또는 완전 키메리즘. 키메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환자분 걸로 다, 이 기증자의 걸로 전부 다 대처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환자분께 0%, 기증자께 100%인 상태로 됐다는 거를 완전 생착, 완전 키메리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환자분께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래서 뭐 환자분께 0.2%가 남아있고 기증자께 99.8%로 대처가 됐다. 이런 거는 이제 불완전 생착 또는 불완전 키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환자분의 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기증자 걸로 전부 다 대체를 시켜서 이렇게 기증자의 혈액세포 10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생착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수치가 100%가 될 때까지 도달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합니다. 결국 이 생착 검사가 100%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분 몸에 있는 세포 안에는 백혈병 세포라든지 이런 혈액암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0%가 됐다는 것은 몸에 있는 모든 혈액암 세포가 제거됐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만약 골수 이식을 하고 100%가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99.8%에서 100%로 만들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조금 빨리 끊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도록 환자분의 몸에 있는 세포를 기증자의 세포로 전부 다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생착 검사에서 이게 100%가 된 이후에 다시 환자분께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완전 키메리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치가 점점 줄고 환자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혹시 재발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 환자분의 수치에서 환자분께 점점 올라가고 기증자께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이게 재발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이 안 오더라도 결국 환자분의 것과 기증자의 것이 세포가 서로 조화롭게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의하셔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골수이식의 합병증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을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골수이식을 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감염들 중에서는 사실 감염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러한 그 세 가지 정도의 감염을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신경을 씁니다. 첫 번째는 CMV라고 부르는 한글로는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평상시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골수이식을 받는다든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 CMV라는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 혈액 안으로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앞서 제가 골수이식의 감염에 의한 합병증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CMV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침범을 할 수 있고 특히 잘 침범하는 데가 눈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주요한 장기에서 감염,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MV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실제 병이 되기 전에 이게 혈액 속으로 돌아다닐 때 미리 확인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경험적 또는 선험적 요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식을 하신 이후에 이 CMV라는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느 특정 기간까지는 이 CMV라는 바이러스를 혈액 검사에서 측정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혈액 안으로 돌아다니는 게 확인됐다. 어느 수치 이상 됐다. 그럴 때는 이 CMV 바이러스에 대한 약제를 투여를 해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식으로 감염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이 경험적 요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CMV 바이러스가 실제 질환이 되면은 그때는 경험적이 아니라 치료적인 목적에서 하는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EB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아주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EB 바이러스도 원래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면역이 억제가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감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앱슈타인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특히 림프종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골수 이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앱슈타인바 바이러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림프구에 감염이 되면서 림프구가 증식하고 자라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이후에 이렇게 림프구가 증식을 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를 이식 후 림프 증식 질환이라고 해서 PTLD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Post 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ease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역시 EB 바이러스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조금 더 빨리 끊어서 이 바이러스를 면역 세포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수 이식 이후에 이제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곰팡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스페르길러스라는 곰팡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곰팡이와는 좀 다른 곰팡이인데요. 이 곰팡이 아스페르길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곰팡이 중에 하나고, 이 곰팡이가 만약에 혈액 안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곰팡이에 의한 질환들을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장기에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코나 부비동 같은 데서도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스페르길러스에 대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이 아스페르길러스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치를 보고서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감염이 실제로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골수 회복 생착도 재발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 특히 백혈병과 같은 병이 재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그 전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백혈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혈소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골수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물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재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생착이 실패되거나 이식 이후에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원래 있던 기증자의 골수가 제거가 되고 없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급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골수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백혈구, 적혈구가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선 재발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원래 보이지 않던 이제 백혈병 세포, 우리가 모세포 또는 아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불행히도 이것은 재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생착 거부 반응이냐 아니면은 생착 실패 거부 반응이냐 또는 이런 재발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혈병 종류에 따라서는요, 특수한 그 백혈병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 사면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PML 라라라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중에서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는 BCR, AVL이라는 이런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 중에서는 이러한 백혈병 관련된 유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러한 유전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만약 이런 유전자들이 골수이식한 이후에 하나도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재발의 시작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발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재발의 초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본격적인 재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 편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추적 검사로 이러한 검사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 검사를 하는 목적은 골수가 잘 회복되고 생착이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일반 혈액 검사와 생착 검사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확인합니다. 감염을 미리 확인해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런 몇 가지 바이러스들에 대한,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피검사를 실시를 해서 실제 이런 감염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본격적인 감염증으로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급성백혈병이나 혈액암에 의해서 골수이식을 했을 때는 이런 그 병 자체가 재발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혈액 검사, CBC 검사가 제일 중요하겠고, 이러한 검사들로 이런 세포들, 혈액 세포들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런 유전자 검사들을 통해서 병이 재발하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